대부분의 조사에서 90% 이상의 상가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가들도 상당수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상가들은 임대료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동결, 반값 임대료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금 및 공적보험에 대한 일정 시간 면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이고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종민이고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정의당의 코로나19 위기극복 119 민생센터의 공동본부장이고, 그간 정의당이 민생센터를 각 지역의 후보자들 캠프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민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 설치한 이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위기극복 119 민생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후보 캠프를 119 민생센터로 전환해서 지역 실태조사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민생 대책에 대해 촉구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19 민생센터 설치 이후에 3월 18일 서울시당 전체 후보 캠프를 119 민생센터로 전환한 데 이어서 19일은 인천시당 전체 후보 캠프를 전환했습니다. 현재 전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은평을 제 후보 캠프 외에 13곳, 경기 고양시 갑에 심상정 후보 캠프 외에 18곳, 그리고 인천 부평을 김웅호 후보 캠프 외에 8곳, 광주 광산 나경채 후보 캠프에 5곳, 충북 김종대 후보 캠프, 대전 김문규 후보 캠프 등의 코로나 민생 119 민생센터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79곳 중에서 인준 또는 인준 대상 캠프 중 49곳, 62%가 119 민생센터로 전환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알바 노동자, 그다음에 면대면 할 수밖에 없는 교육 관련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체 100% 후보 캠프가 민생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실태 조사를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용산, 은평, 부평 세 지역에서 1차 실태 조사 결과를 취합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혹했습니다. 지역 상가들이 거의 민생의 파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상당한 심각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90% 이상의 상가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가들도 상당수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상가들은 임대료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대책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일단 절반 가까이가 금융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수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금융 세제 지원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떤 절차를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수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 문제가 가장 어려운 만큼에 임대료 지원이 가장 절박한 요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를 본 소득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금융세제 지원은 절차 요건을 간소화하고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119 민생센터는 30일까지 전 지역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상인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용산, 은평, 부평의 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첨부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민생 119 센터 차원에서 이때까지 실태조사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대등소이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간 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오늘 브리핑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의견은 정의당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민생 파탄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곧 이 안이 정의당의 주요한 대책으로 채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복잡한 절차, 금융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이 시급히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고 추진돼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3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대책만으로 이 현재의 파탄난 이 중소자영업자 또 노동자들의 삶의 민생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알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민생센터의 판단입니다. 이는 임대료에 대한 지원, 두 번째 세금 면제 등에 대한 요구입니다. 말하자면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펼쳐지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면 좀 더 민생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직접적 지원 방식을 추가로 알파로 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료 동결, 반값 임대료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금 및 공적보험에 대한 일정 시간 면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알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대면 업무를 하고 있는 학습지, 학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단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의 해고에 대한 전면적 금지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조치로서 단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제 휴직, 무급 휴직을 금지하는 조항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이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 말하자면 이제 고용을 담당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갖는 임금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접 임금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민생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이어서 배복주 본부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민생센터 본부장으로 있는 배복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센터에서 어제 지금 각 영역별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대회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증언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그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특히나 그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 체계의 필요성을 장애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은 발달 장애인들은 일정 정도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정한 그 패턴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격리 상태에 있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장애가 강화되고 돌봄의 공백이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그 모든 그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지점들을 증언으로 많이 말씀하셨고 특히나 부모 어머니나 활동 지원사가 확진자로 되었을 경우에 이 자녀를 어디에 어떻게 돌봄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막막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얘기를 통해서 특별히 얘기된 거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특수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결과적으로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저희가 그러면 특수한 매뉴얼로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기본 방향을 네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염병이라는 재난 발생을 했을 때
장애인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이나 대비 태세가 일상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를테면 보건당국 내 장애인 감염 취약자 관련 정책이나 정담 실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 내 방역 물자를 확보 배치하고 돌봄 서비스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이런 감염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를 고려한 정보 접근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의무화 조치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도 저희가 재난방송에서 수어 통역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수어 통역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모든 재난 방송에서는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 자막 등 정보 접근에 대한 것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요. 두 번째는 이제 발달장애 같이 인지에 제한성이 있는 장애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쉬운 언어, 그림을 활용한 정보 접근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상담 전화나 비상긴급 전화에서 수어를 활용하여 화상 통화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건 장애인의 유행에 따른 정보 접근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최우선 고려 조치입니다. 이를테면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에 대한 선별 진료소나 입원에 있어서 우선적 조치를 시행해달라. 그리고 방역 물자 배포 및 구입에 있어서도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시설에 사시는 경우에는 감염 의심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상시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대응 메뉴 큰 방향으로 어쨌든 인프라 구축과 정보 접근과 그리고 최우선적인 조치사항,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및 재난 취약자에 의한 특수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 지금 저희들의 우리가 이 재난 상황에서 받은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코로나 재난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119 센터는 계속적인 어떤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대회를 계속 개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동자들 피해 대책했고 장애인 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도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할 거고, 이어서 청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금요일 날 똑같은 방식으로 증언대회를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민생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